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이제 기출문제 풀이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데 저는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의 원장으로 있고 한 방에 끝내는 소방 시리즈 해가지고 뭐 기사 관리사, 뭐 화잔정준 기타 등등 대표 저자로 있는 이항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이제 구해봤습니다. 이제 설계 및 시공 기출문제, 이제 경향분석이라든가 기출문제 풀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기출문제 경향분석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총평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조금 이제 나아진 이제 그런 계사 전반적인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예년에는 우리가 설치 기준 스시오라는 형태의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계산도 이제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줄을 이뤘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비교적 단순한 단답형이라든가 한둘 두 줄짜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재 이제 수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계산 문제들이 사실 좀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설계 시공이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진 그런 케이스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화전정 기준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 경향 분석을 보게 될 건데 설계하고 점검이 물론 이제 같이 이제 섞여져 있는 왜냐하면 기출문제 전반적인 부분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학이고입니다. 점검에 출제가 됐고요.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탐지부 설치 위치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단적인 예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5가지 스시오 이렇게만 출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의 특성과 거의 유사한 케이스로 탐지부부, 설치부 위치를 쓰라 이런 형태로 이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것들 내지는 가로넣기 같은 단답형 같은 그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는 그리는 문제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았죠. 자, 그리고 일단 옥내수 하전 넘어갑니다. 자, 점검입니다. 소형 합성 수지관 설치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옥내수 하전 방수량 유속 계산 점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설치 기준은 물론 설계된 점검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방수량 유속 계산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예전에 피통게이지 가지고 우리 측정하는 그런 케이스로 점검에서 출제가 된 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달해서 유량 그리고 유속 계산해봐라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에서는 공동성 발생하는 제수 압력 그래서 벤츄리 간에서 이제 1지점, 2지점 압력을 줘가지고 구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ESFR 화재조 이진압용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천장 높이의 기울기 그리고 설치 기준이죠, 그죠? 가지배 간의 사이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 기준입니다. ADD-RD 및 ADD-RD 관계 이제 써봐라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2000에 있었던 이제 물창고 화재와 절대로 이제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설치 장소의 구조 영향을 미칠 거고 ADD, RDD 기본적인 개념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O2 분사등 설치 제외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농도 이 설계 농도 부분들은 CO2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류난물이라든 불활성 기체에서도 뺄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아울러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약재 분자량 이것 때문에 분자량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제 골탕 먹는 그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설계용도 그리고 이제 분자량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5회인가 6회인가 그때 한번 출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 출제될 때는 기사 실기에서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형태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제된 것은 충전비에 따른 이제 약재량 저장 계수 그리고 비체적이라든가 설계 농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충전비에 따라서 저장 계수가 달라질 수가 있고 약재량이 달라질 수 있고 최소 약재량이라든가 용기 저장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약재 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연습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루 130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비상경고설 비상방송 점검에서 발생기 설치 기준 전체 쓰라 아니고 가로넣기 단답형으로 이제 수치 넣고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최초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탐지 설비입니다. 축전율 용량 계산해라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용량 계산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선 단면적 전압 강하죠. 사실.
근데 이 전선 단면적 과라라는 케이스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전압과 공식 유도하는 거와 유사하거든요. 그런 케이스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를 그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 물론 뭐 단순한 형태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타임 차트 회로 명칭이라든가 제로 완성하시오라는 이거 기사 실기에서 우리가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터랙 회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손을 좀 많이 대지 못했던 아니 기억을 더듬어서 기사 비교적 최근에 이제 기사 실기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쓰지를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함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보시게 되면은 자, 유도등 3선식 배성점 등 5가지 예전에 출제는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비상조명 등 결국은 출제가 됐는데 비상전원 설치 기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유도등에서 비상전원 관련 부분이 한번 출제되는 거의 내용이 같죠. 근데 그 장소 중에 몇몇 가지를 쓰시오라는 가로넣기 단답형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도로 터널인데, 물무 손 용량, 그리고 방사되는 손 확보, 보충 시간, 이렇게 출제되고, 이제 교재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량에 따라서 이제 손을 구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모의고사라는 그런 데 연습을 했었던 이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고층건축물입니다. 피난안전 설치, 소방시설, 그래서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제외하고 어떤 설비가 있느냐, 그리고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3가지,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4가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는데 피난안전교육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별표에 있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출제된 이력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전설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포함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별표는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된 그런 케이스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미 시공에서는 고층건축물 관련한 그런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될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출제됐다 해서 다음에 출제되지 않을 거야. 그건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파트. 그러니까 성능의 소방 설계라는 그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뭐 기타 등등 뭐 보편적으로 설계에서 출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파트들이죠. 다중용 설치법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체 점검 사항에 관한 고시 중, 일반적인, 우리 외관 점검표라든가, 점검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에서 대체로 출제되는 부분들이고, 도시기호, 설계나 점검 및 언제든지, 사실은 도시기호는 설계에 조금 더 가깝죠.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개통도라든가 그런 분들 도면에 표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도시교를 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설계시공에서 개통도 많이 쓰거든요. 개통도를 활용해서 정의를 쓰시오, 설치기준 쓰시오, 도시하시오 이런 형태들. 그런 형태들은 언제든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것들, 설계비 전공에서는 기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고장 진단이라는 케이스. 근데 이 고장 진단에 반드시 설계만 출제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점검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됐다 정도 선으로는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감지기 통이설로 단선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원인 및 조치 방법을 쓰라 뭐 그런 뜻.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충합범 자동 기동과 정지 이런 부분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이죠.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계 피난 계단 이런 분들이 있었었고 이거는 점검에 가까운 에카카스 레벨 메타가 애기 측정법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작동의 스프링클러 설비에 전기 개통도 최소 배선 수매 회로 명칭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은 간선이 한번 출제가 되는데 이 간선은 사실 예상을 했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파이레드라든가 아니면 수홍365 카페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한번 보시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올려놨었던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배에서는 차후로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사 실기에서 예전에 보셨던 것들 그리고 개념들 그런 분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층이 닫힌 상태에서 찹이 이제 과다한 원인 3가지, 방전포속 원인 3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실 점검이기도 하고 설계 및 시공의 영역에서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공을 하고 이제 이걸 중공검사를 하고 그런 이제 케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이든 설계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점검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번 시험의 특성 정도, 특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풀이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관수에 가득 찬 온도 의미 없죠. 40도씨 물의 중량을 980N 퍼분으로 흐르고 있다. B점에서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A점에서 최소 압력을 구하시오. 다른 관에 마찰 손실은 무시. 40도씨 증기압은 55.32mmHg 개선감소 소점 다제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점 넷제짜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 지점에서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증기압을 주고 증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공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 하나 이제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당구조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기사 실기에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동현상도 물어보고 개념도 물어보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베르니의 정리라든가 연속의 방정식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 문제들입니다. 자, 흐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먼저부터입니다. 그리고 도로 터널 해가지고 아래 조건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설계 과제 강도 있고 터널에서 물의 비열. 그러니까 그나마 요 조건이 나쁘지 않았던 게 비열이라든가 잡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조건을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나마 조금 쉬는, 사실상 차후에 우리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비열, 잡열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시기호 관련한 그런 문제 있었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 해가지고 화재 조기 남용 관련한 RD에 관련한 그런 형태의 것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 보시게 되면 공동현상 관련한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니까 B점 벤츄리가 아닙니다. 벤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연속의 방정식에 따라 유속이 빨라지는 그런 형태. 유속이 빨라지면 동합은 커지고 정합은 낮아지는 형태. 그래서 B점에서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는 그 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공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르니 정리를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는 같은 Z1, Z2, 이제 그러니까 수평으로 있으니까 Z1, Z2는 같은 그런 상태에서 P1을 구해라. 그러니까 P2는 이제 포화증기압이라는 형태로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 압력을 내고 그 상에서 P1은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포인트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P1, P2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증기압, 뭐 절대압,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절대압이나 게이지압 그런 개념으로 들어있는데 조건 그 자체가 절대압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수치 그대로 대입하시는 게 이제 올바르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량량을 고려한 유속을 구하면, 그러니까 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게 중량유량 980N 퍼분이 주어졌거든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 환산을 하고 구경 그림상 주어졌습니다. 그럼 물의 비중량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비중량을 알고 그리고 배관 단면적을 알고 중량유량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유속 부연 V2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베르누이 정리에서는 따라가는 부분들은 유속을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관건이 되게 되는데, 유속을 구하는 것은 지금 같은 형태로 그림 같은 형태로 주어지거나 구경이라는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형태들. 그래서 구경이 주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유속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죠. 자, 공식처럼 그렇게 구조적으로 따라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압력, 우리가 mmHg 이렇게 줬으니까 환산이 필요합니다. 그죠? 760분에 55.32mmHg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압력 P2를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 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속은 유속대로 모으고, 압력은 압력대로 모으고, 좌변, 우변 뭐 그렇게 치환을 하셔도 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수치가 이미 다 구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시면 다음 같은 형태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터널 화재 안전기의 조건입니다. 설계 화재 강도 유량으로 5분 동안 화재가 진행이, 연량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설비에서는 20메가와트라는 이제 연량이 화재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와트는 줄 퍼세카, 즉 여기서는 줄 퍼세카이기 때문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열량이 나오게 됩니다. 몇 줄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죠. 그리고 소화수의 주요 온도는 20도씨에서 400도씨로 상승. 자, 그러니까 온도 상승이 얼마만큼 됐습니다라는 상온에서는 이제 400도씨로 상승. 그래서 물에서 우리가 수증기에서 400도씨 수증기로 100도씨 수증기, 400도씨 수증기로 이제 가는데 필요한 게 비열, 잠열, 비열, 고순인데 조금 어렵게 되면 이 조건들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나마 4.18, 2, 53.02 그리고 1.85 kJ/kg 도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의 비율은 1kcal/kg 도시 이런 분들 알고 있거든요. 1kcal는 4.18kJ이죠. 이걸 킬로줄 대신에 해가지고 곱해주기만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수치로 이제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차후에 본다라고 하니 이 단위를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동력 삼성 380V 330kW 그리고 효율 전달 개수 전향적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요. 오늘 시간을 구하기 위한 그런 조건. 계산값은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뭐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오는 것들이죠. 둘째 자리 가지고 하시오. 항상 조건에 따라갑니다. 기타 조건은 무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열량을 구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비열에서 우리가 잠열, 그 다음에 비열, 그러니까 물은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비열이 필요한 4.18이 필요하죠, 그죠?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잠열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열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 안 나시면은 4.18 곱하기 539kcal/kg 그거 기억하시면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00도씨 수증기에서 400도씨 수증기로 가는 그 과정.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량은 이미 구해져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20메가와트 곱하기 5분 이렇게 되니까 300초죠. 그렇게 되니까 무려 600만 킬로줄 환산이 되게 되는데 이걸 제하려면 얼마큼 필요하지라고 하는 게 지금 아래쪽에 공통적으로 수익상으로 물의 양을 구할 수 있는 M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L을 치환해서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근데 조건에 따라 방사된 수화제 40%만 열량을 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죠. 그냥 퍼센트의 의미가 아니고 100%가 제어하는 게 부분적으로 제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40% 구해진 수치의 40%가 되게 되니까 나누기 0.4 하면 되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약 4,778.4kg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를 우리가 최적으로 환산을 한다. 세돈메다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이제 1세돈메다는 1000kg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1000kg 내지는 1000리터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4.77세돈메다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그러면 방사된 수온을 보충하기 위한 저소 시간을 구하시오. 자, 동력과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마 HQ, 자, 그리고 효율, 시간 T 곱하기 K 이렇게 됐는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동력을 구할 때 감마 HQ, 여기서 Q가 우리가 세도메다 퍼세카 이런 형태로 대입하기도 하고, 세도메다 퍼분 이렇게 대입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Q 토출량에서 양수량 세제곱미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시간, 즉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간인데 얘를 완전히 분리를 한 겁니다. 단위 그 자체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터 퍼 세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아니면 세카를 따로 떼서 이제 T로 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T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동력하고 위치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물이 되면 9.8, 그 전향경 25m, 그죠? 우리가 필요한 수온이 4.72세제곱미터, 효율, 그리고 동력 주어졌습니다. 전달가서 주어지게 되니까 약 58.43초,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 그리고 도시기호죠. 보시면, 분말, 탄산, 알겐 헤드, 그리고 포헤드, 그리고 방수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온화식 감지기 해가지고 스포트형이라든가 그리고 스트로브 해가지고 시약 경보기까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점수를 주는 게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후에드는 사실 바뀌었죠. 개정이 됐죠. 이게 이제 평면도인데 평면도하고 인면도하고 형태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좀 포인트가 출제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오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특성 이렇게 나타났는데 보시면 화재주의 남용 해가 설비를 설치할 장소 중 해당 층의 높이, 뭐 천장의 기울기,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 그리고 2층 이상일 경우 해당 층 바닥을 내하 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과격을 할 것. 그리고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를 할 것. 그리고 스프링 헤드의 가지배관 사이 거리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죠? 가지배관 사이 거리는 2.4에서 3.7m 이하로 다만 천장 높이가 9.1m에서 13.7m 이하인 경우는 2.4m에서 3.1m 이하로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설치 기준. 그리고 RDD, ADD 설명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재 수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RDD는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화재 진압을 하기 필요한 물의 양을 우리가 RDD라 그러죠. 그래 가물 상단 면적분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방수량 이렇게 봅니다. 자, 실제 방수 밀도를 ADD라 그러는데 가물의 상단에 도달한 물량입니다. 가물의 상단 면적분의 가물 상단에 도달된 방수량 이걸 우리가 ADD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RDD는 점점 커지고 ADD는 점점 작아져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본적인 형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방수량보다는 도달되는 방수량, 즉 ADD하고 RDD 있으면 ADD는 실제로 도달하는 방수량인데 그 도달되는 방수량이 항상 많아야 불이 꺼지게 되죠. 그죠? 그게 RDD하고 ADD의 상관관계. 스프링클러 설비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타이밍을 우리가 이야기할 경우에는 RTI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조기 반응형이냐, 스페셜 타입이냐, 표준형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이게 빨리 동작했을 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 RDD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RTI 그리고 RDD, ADD 이게 스프링클러를 이해를 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근데 RTI 같은 경우에는 자 과거 점검 실험 명령에서 사실 출제가 된 경우 얘가 있고요. RDD, ADD 같은 경우 예상을 했었던 문제죠. 예상을 했었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2000 물류 창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이론적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기로 넘어옵니다. 이산탄소 수화설비 화재 안전기준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저 설치 장소 있고요. 그리고 설계농도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CCO라는 형태로 이제 들어갔다는 게 특이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설장소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바닥은 600제곱미터, 높이 7m인 전기실에 한론 소화설비 1301이죠, 그죠? 전극 방출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용계 부피는 71리터. 충전비는 최대값 적용. 가로 1.5세로 2m 출입문에 자동 폐쇄 장치가 없을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한론 최소 약재랑 전화 용계 수를 구하시오. 최대 충전비에 따라서 용계 사이즈를 줬거든요. 그러면 용기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론 소화설 환자안전 기준에 따라 계산된 최소 약재량이 방사될 때, 자, 그걸 저장량이 아니고 약재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내 농도 6%라면 한론 130의 소약재 비체적을 구하시오. 단 비체적은 그 소점 6짜리에서 반올림 5짜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장 용기에 저장된 실제 저장량이 모두 방사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괴진 비체적 값을 사용하여 설계 농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 가진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한론은 130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0.3에서 0.64kg 최적당 방사를 하게 되는데 최대 약가량으로 우리가 방사를 했을 때 0.6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0.64가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을 반영한 케이스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최대 저장량을 방사할 경우 설계 농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기 위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 인명구조기 피난조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그리고 피난의 요소는 설치 기준, 인명구조기준 설치 기준 쓰시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방리나전 이렇게 됩니다. 방제실, 제어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방리나전 이런 분들이 있고요. 간성액체 또는 간성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 농도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방호 대상물, 뭐 설계 농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뭐 가로 넣기죠, 수치 넣기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입니다. 자, 그리고 뭐 계산 문제죠.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높이 7m인 전기실에 한론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자, 그리고 용기의 부피 71리터 충전비 최대값 적용, 가로 1.5 세로 이 출입문이 있으니까 자동 폐지 장치가 없다. 뭐 개보단 가전에 추가를 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뭐 전기실입니다. 책당 우리가 가산하는 게 0.3에서 0.64, 그리고 개부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0.3으로 보시면 되죠. 최적에다가 0.3을 개부당 가산량 2.4 곱하면 되죠. 1.5 곱하기 2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4kg per 제곱미터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값이 1351.2kg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충전비는 0.9 이상 1.6 이하 내용조건 71리터. 자, 그러니까 여기서 1.6 이하 최대를 쓰라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용기당 약재량은 리터 per 킬로그램 충전비 즉 용기 내용적이 72리터고 충전비가 1.6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약자가 45kg 들어간다는 게 계산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항계수는 구해진 약재량의 45kg을 나누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약 31병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비체적 구해라라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계산된 최소 약재량이 방사될 경우에 비체적을 구해라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비체적은 뭐 소위 말해서 약재량은 1351.2kg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체적을 구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실체적이 있고 방사된 가스량, 분해 방사된 가스량 곱하기 100 해가지고 가스 농도가 사실은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 농도를 6%를 대입해서 얘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리가 되는 게 우리가 268.085제곱미터 그래서 전체에 268.085세메다가 있고 전체 약재량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비체적이 얼마나 하냐면은 0.1984세메다 per 킬로그램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은 소점 6자리에서 반올림하여 5자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을 6자리까지는 보여주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적용하면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집니다. 자, 그리고 저장량, 실제 저장량이 모두 방사할 경우입니다. 즉, 그러니까 최소 약재량이라는 개념과 저장량이라는 개념을 나누냐,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우리가 농도는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로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사실 아까는 우리가 농도가 주어진 상태인데 농도를 역으로 구하는 그런 케이스들. 그래서 우리 최적 실의 최적 600 곱하기 7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약재 방사된 약재 최적이 276.768cm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하게 되니까 약 6.18%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최소 약재량은 6% 있고 6.18% 그냥 농도 올라가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접근했느냐 모르고 접근했느냐 이제 그런 케이스의 이제 문제가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고층건설 화재안전기준, 인명구조기 피난주선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뭐, 전설비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쓰라 이렇게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출입구에서 뭐,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를 해라. 뭐, 계단 및, 계단 찬마다 설치를 해라. 너비는 25mm 이상, 광원 접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60분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있습니다. 방열봉 공소재 각 2개 이상 비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개를 2개 이상 비치를 해야 한다. 다만 충수가 피난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난 안전구역이죠, 그죠?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를 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주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 인명구조기가 설치된 장소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시한 표지판 등을 설치를 할 것.
자,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축전 용량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경고설비 비상전원으로 사용된 축전지가 방전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 방전 전류가 감소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오. 단 보수율 0.8 그리고 용량을 차는 시간 계수 K는 아래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계산되는데 이걸 제일 처음에 가장 많고 그다음 이런 형태로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케이스일 경우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감소가 될 경우에 용량을 차는 시간 계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기사 실기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의 이제 컨셉 중에서는 기사 실기 시험에서 이제 일부 문제를 가지고 온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 탐지 설비, 학교의 감지기, 경정살엔 전산동 연결될 경우 각 기기에 흐르는 전류와 개수는 다음과 같다. 각 기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의 최소 공식 단면적을 구하시오. 단 수신기 공급 전압 24V, 감지기 20mA 10개, 경종 50mA 5개, 사이렌은 30mA 2개, 전선의 고유 저항률은 58분의 1, 도전율은 97%, 수신기와 기기 간의 거리는 250m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 유도하는 거나 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조건을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시각 경보기, 자동화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화재 안전기에 의한 정원식 감지선 감지기 설치 기준 가로넣기죠. 자,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임 차트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시퀀스로 이렇게 가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좀 일용이 좀 가깝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도 기사 실기에 이제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이제 옮겨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보편적으로 타임 차트 잘 안 하죠. 회로 명치 인터하게로고 저회로 완성까지 하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는 문제인데 그대로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숙전 용량을 계산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일 경우 1A 그리고 우리 60mA, 20mA 해가지고 120, 170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용량 환산 시간 개수 1.4, 3.8, 5.0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해서 감소가 되는 형태일 경우에 용량 환산 시간 개수를 잘 보시면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L은 보수율이 0.8 주어진 그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해서 K1이 5.0, K2가 3.8, K3가 1.4 이렇게 되는데 보편적인 형태로 커지는 조건하고 반대로 내려간 조건하고 K 값이 이제 반대로 됐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에서 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구하는 형태가 똑같은데 0.8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 더하기 3.8 곱하기 0.06 암페어죠. 그죠? 60mA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으니까 빼기 1A 더하기 1.4 곱하기 0.02 암페어 빼기 0.06 암페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케이스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1.72 암페어 아워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기사 실기에 있었던 똑같이 있었던 그런 문제죠. 자, 전압 강화 이제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 전압 강화 문제, 뭐 기타 등등 전류를 구하는 조건은 일반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감지기, 경종, 사이렌 이렇게 개수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개수에 따라서 이제 전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수신기간 수신기에서 이제 거리를 전체 250m L 값을 이제 그렇게 주어진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압 강화를 구하라 또는 전선 단면적을 구하라. 이제 문제의 형태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구서 교재에 이제 수록된 걸 보게 되면은 전압 강화를 전체를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전압 강화 1, 2 그리고 보편적으로 전력 이런 형태의 개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실상 전압 강화 2 단산 이상씩 해가지고 구하는 색깔이 들어있는 그 부분에서 있는 저 부분인데 이걸 유도를 하면 좌측에는 전압 강화 1이 되거든요. 그 과정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VS 빼기 VR 뭐 이렇게 지금 되는데 뭐 V2, V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건 어떤 형태로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냈을 때 24V 나중에 전압가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80%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24V 곱하기 0.8 해야 그만큼 빼주게 되는 거죠. 그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게 VS 마이너스 VR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미 앞서 이제 구해진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i 곱하기 저항은 보시다시피 자, 그 우리 들어가 있는 그 저항률에다가 단면적 A분의 L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저항률이 58분의 1이 이제 들어가고요. 도전율이 97%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97분의 100 이렇게 하셔도 되고
0.97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죠. 비율이죠. 이렇게 해서 a분의 1 계산을 하게 되면 35. 우리가 보편적으로 6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데 계산기상으로 35.5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기도 하는데 이걸 보편적인 공식으로 적용해서 35.6 li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분의 a분의 35.6 li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좌우에 있는 공식이 같은 공식이거든요.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걸 아느냐를 물어보면 바나 다름이 없는 케이스라는 거죠. 유도하는 형태. 그래서 결국은 수치는 이미 거의 다 구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길이는 250 그리고 전류는 0.51A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감지기 뭐 이거 그리고 경종이라든가 사이렌 전체 다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0.51A 나왔고요. 그리고 전압 강화는 우리가 이제 4.8V 그러니까 24 곱하기 0.8 해가지고 그거는 24V 빼주게 되면 결국은 24V 곱하기 0.2죠. 그게 4.8V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선 단면적이 0.95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원식 감리전형 설치 기준 가로넣기입니다. 뭐 보조선 10cm, 5, 뭐 4.5m 뭐 이런 형태들 예년에는 없었던 아주 이제 간략한 난다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임 차트 이제 이렇게 되는데 스위치 소자 뭐 회로 기호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형태가 푸시 버튼의 형태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나머지는 같은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의 회로를 우리가 인터락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 입력, B 입력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간략하게 보시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 정도를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초로 출제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참고적인 선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간략히 이제 요약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그러니까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에서 전체적으로 한커소 그리고 이제 기술사업부 전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메이크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이제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제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수록을 하고 이걸 교육하는 그런 순수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 교육사업부, 기술사업부, 출판사업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합격을 했고 어떤 분은 떨어졌다라는 고배를 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있게 시작이 다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결과 어떻든 간에 지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수고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아갈 건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방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